외국인 친구들이랑 어떻게 친해지나요? 1학기가 좋나요? 2학기가 좋나요? 제일 많았던 질문, 돈 얼마 들었나요? 한국 돌아오고 싶었던 적. 진짜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하이틴스러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대도시를 가세요.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잘생긴 거야.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한국처럼 막 딸기 당근 수박 참외 총기 사건이 2번 정도 있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교환학생 yes or no.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요청이 정말 많았던 교환학생 Q&A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질문을 받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인스타 스토리로도 이제 질문을 받았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질문이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번 열심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어떤 교환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미국에 와 있어요. 미국에 와 있고 여기 일리노이 대학교 UIUC를 왔었고 한 학기를 왔었고 심리학 전공으로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국수 전공하고 있는 과가 심리학이기 때문에. 저는 19학번인데 1년 휴학을 했어서 3학년 2학기로 왔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많이 물어보시던 게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던 제일 큰 이유,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은 일반적이진 않을 수 있는데 저는 학업적인 이유가 좀 컸어요. 막 여행 엄청 다니고 놀러 다니고 쉬고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막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심리학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연대도 심리학과 수업들 잘 돼 있지만 일단은 마일리지 때문에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수강 신청 시스템이 연세토토라고 해서 그 뭐 고학년 플러스 뭐 이제 마일리지 많이 넣은 사람 우선으로 되는데 제가 진짜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서 복수 전공했는데 마일리지 때문에 원하는 수업도 못 듣는 역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예전부터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참에 교환학생을 가서 한 학기 동안 좀 심리학 수업을 많이 들어보고 오자, 공부를 많이 해보고 오자 그런 생각이 제일 컸어요. 어쨌든 저는 전공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가 큰 이유였고 그 다음은 나라 선택하는 기준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각자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꿈꾸는 막 갑자기 막 스위스 갔다 오고 프랑스 갔다 오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유럽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유럽이 여행 다니기는 진짜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차 타면 다른 나라 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제 주변에도 유럽 간 친구들이 여행을 훨씬 많이 다녔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좋냐? 일단 미국은 유럽보다 학교 풀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일단 연대 기준은 그런데 다른 학교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나 들을 수 있는 수업이나 그런 풀도 더 넓고 막 하이틴스러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하면 저는 미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시아 국가는 제가 안 알아봤어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 미국도 솔직히 말하면 대도시를 가세요. 그거 아니면은 저는 진짜 노잼이 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교환학생이. 뭐 LA나 뉴욕 이 정도로 대도시를 가는 게 여행 다니기도 좋고 주변에 뭔가 할 게 많아요. 저는 그나마 시카고가 가까워서 시카고 자주 갔었는데 사실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거 하기에는 저는 LA가 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부가. 그래서 좀 따뜻한 날씨에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여유롭게 교환생활 즐기고 싶으면 저는 LA 쪽을 추천을 하고 진짜 나는 도시 바이브가 너무 좋다 하면 동부 쪽을 추천하는데 그중에서도 뭐 뉴욕이나 워싱턴 DC 정도가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학교 선택 기준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과 랭킹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치를 봤어요. 그 다음에 뭐 수강 편람 같은 거 보면서 과 수업들 이런 거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학기만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1년을 풀로 가야 되는 곳인지 그것도 봤었고 기간 그 다음에 저는 기숙사 같은 거 잘 돼 있는지 요 정도를 보고 골랐던 것 같아요. 후기 보고서 같은 게 있거든요. 학교 사이트에. 그래서 저는 그런 후기들 읽으면서 요 5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학교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UIUC 온 것도 여기가 심리학과가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온 게 제일 커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리학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제 심리학 랭킹이 높은 곳으로 왔는데 사실 제가 특수한 케이스고 웬만하면 그냥 놀러 오잖아요, 교환학생은. 사실 저는 교환학생에서 학교 랭킹을 따지는 게 엄청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되거든요, 솔직히. 비자 질문도 있었어요. 어떤 비자로 왔나요? 하시는데 저는 J1으로 왔어요. 간혹 F1으로 교환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교환 가는 시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언제가 좋나요? 1학기가 좋나요? 2학기가 좋나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자기가 가는 기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사실 1년 가면은 상관없잖아요. 1학기에 가든 2학기에 가든 둘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 학기를 가는 경우다 하면은 저는 2학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8월, 9월이 1년의 시작이에요. 한국이랑 학기가 달라요.
새학기 시작하면서 다 같이 친해지기도 좋고 행사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2학기에 이벤트들이 많아요. 일단은 할로윈 있지, 10월 달에. 11월에 땡스기빙 있지. 그 다음에 12월에 크리스마스 있지. 그래서 좀 외국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학기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질문에서 연장이 되는 게 한 학기를 가야 되나요? 1년을 가야 되나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만약 한 2학년 2학기쯤부터 오는 거면 저는 1년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진짜 막 기깔나게 여행 다니려고 간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 학기로 아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행이 너무너무 중요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냥 한 학기로 만족을 하는 걸 많이 봤고 저 같은 경우도 한 학기로 만족을 해요. 근데 약간 한 학기 하면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살짝 아쉽다? 조금 더 있다 가고 싶긴 한데 1년을 있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혼자 살아보는 기회가 살면서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도 되고 어떤 금전적인 여유도 된다면 저는 1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교환학생 말고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대학생활에서. 그리고 본인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지 가족 없이도 잘 지내는 성향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제 가족들이 그리워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가지고 좀 만약에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시라고 하면은 1년은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제일 많았던 질문, 돈 얼마 들었나요? 비용. 비자 신청하는 과정부터 한 50만 원은 깨져요. 일단 제일 먼저 그 한 학기 전체 비용을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한 학기에 최소 120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이하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기는 해요. 왜냐면 비행기가 벌써 한 왕복 200이지. 그 다음에 기숙사비가 저는 한 600 정도 나왔고 이제 거기에 여행 다니는 것도 한 200 정도 잡아놓고 그렇게만 해도 벌써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 1200만 원, 이게 지금 만원 기준이에요. 평균적으로는 한 학기에 150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정도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저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기숙사 한 학기 비용 플러스 일주일에 6끼를 먹을 수 있는 밀플랜이 있어요. 학식 쿠폰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밀플랜 24개짜리 해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였어요. 일단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부가적인 비용들이 있었어요. 뭐 보험이나 기숙사 신청비나 교통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부가 비용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970만 원 정도 냈더라고요. 이미 한 끼는 기숙사비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생활비가 좀 적게 나간 편이에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활비가 본인이 기숙사 사는지 자취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저는 여기서는 자취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취하는 생활비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숙사 기준으로는 이 정도 돈이 나갔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창 여기 8, 9월에 와서 송금할 때 환율이 정점이었어요. 1480원까지 올라가던 시절이고 지금은 1200 얼마까지도 떨어지던데 진짜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사실 한 학기 동안 총 1500에서 1600 사이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학기에 1500만 원은 그냥 나가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일단 저는 한 60% 70% 정도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종강하고 또 유럽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이랑 나머지 이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지 않은 30% 정도는 제가 미리 벌어놨던 돈으로 충당을 했고 또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교환학생들은 교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못 해봤어요. 만약에 생활비가 걱정이 너무 되시면 교내 근로를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학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 올 예정이에요. 할 말이 많아서. 근데 그냥 지금 여기 영상에서 짧게 일단 요약해서 말하자면 장점은 아무래도 경험이겠죠? 또 이제 내가 혼자서 이 외국에서 이런 타지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사실 매일매일 성장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돈이 많이 나가고 돈이 진짜 많이 나가요. 가끔씩은 외로울 때가 있다? 뭐 그 정도? 근데 이건 제가 자세하게 영상에서 한번 다룰 예정이라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국의 뭐 수업이나 시험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미 설명한 게 있어요. 한국이랑 미국 대학의 차이점을 설명한 영상을 제가 여기 달아놓을 테니까 여기서 참고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성적이 좋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이것도 본인이 어떤 레벨의 학교를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사실 성적은 좋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굳이 막 아이비리그급의 학교를 지원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나한테 선택권이 있으니까 성적이 좋으면. 그래서 일단 성적 좋은 사람부터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나쁠 건 전혀 없고
막 진짜 너무 심각하게 낮은 것만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교환학생은 뭐 굳이 랭킹이 엄청 높은 학교를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경험을 한다 이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성적이 막 엄청 높지 않더라도 가고 싶으면 지원을 해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수강신청이나 수업 같은 거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수강신청은 이렇게 한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UIUC 기준으로는 날짜를 알려줘요. 이 날짜에 수강신청이 열린다 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신청하면 돼요. 한국처럼 9시 땡 해서 다다다닥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놀더라고. 수업이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미국은. 근데 간혹 어떤 학교들은 선착순으로 완전 다다다닥 해야 되는 학교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시는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수 과목 질문이 있었는데 과마다도 너무 다르고 학교마다도 규정이 너무 달라서 그냥 과 사무실에 물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교환학생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딱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나라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미국은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원체 많아가지고 영어 못하는 사람을 봐도 미국인들도 그렇게 놀라는 분위기도 아니고 어떻게든 소통을 해주려고 하고 교수님들도 그냥 이해해주시고 이런 바이브긴 해요. 사실 영어 못해도 그냥 막 자신감으로 밀고 들이대가지고 친해지고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봐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잘 안 해도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전공과 관련된 수업만 들어야 되나요? 저는 심리학 전공으로 왔으니까 대부분 심리학 수업을 듣긴 했는데 사회학과 수업이랑 광고 수업 하나 이렇게는 다른 과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전공으로 한국 가서 전공 수업으로 인정이 될지는 학과장님의 재량이겠죠? 그리고 저는 다른 학과 수업들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그놈의 마일리지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듣는다고. 근데 여기서는 마일리지 걱정 안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막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거랑 또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른 학과로 가는 거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미 복전을 하고 있던 학과로 교환학생을 와서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리고 어차피 교환학생은 성적이 다 한 C뿔인가 B인가 B뿔인가 이상이면 패스로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 걱정 좀 덜 해도 될 때 다른 수업 많이 들어보고 다른 과로도 가보고 뭐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기 적응 꿀팁 동아리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초기에 행사를 진짜 많이 해요. 일단 막 넣어놓고 행사를 막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연결되는 질문이 교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동아리의 풀이 넓은지 교환학생들도 다 똑같이 동아리 참여할 수 있고 학회 참여할 수 있고 저는 그거에 차등을 두는 거를 딱히 못 봤어요. 오히려 교환학생을 위한 동아리들이 더 있으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다양한 나라 친구들 사귀기가 좋아가지고 추천. 동아리를 갖다 쳐도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떻게 친해지나요? 먼저 다가가야 되나요? 그 친구들이 다가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먼저 가야 돼요, 내가. 꿀팁은 일단 수업 가서 옆자리인 애들한테 말을 많이 거세요. 저는 실제로 여기 와서 제일 친해진 외국인 친구 2명이 수업에서 옆자리에 앉은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거, 그룹 액티비티 같은 거 할 때 막 인스타 물어보고 말 걸고 그러면서 친해지면 돼요. 저는 제가 먼저 막 커피 마시러 갈래? 이러면서 말 걸고 문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옆자리에 앉는 친구들한테 말 한 번씩 걸어보기, 인스타 교환하기. 외국인 친구 질문도 있었지만 한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미국 올 때 어떤 다짐으로 왔냐면 같이 교환 가는 연대 친구들 말고는 한국인들이랑 안 어울려야지라는 각오로 왔어요. 어떤 영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에는 그냥 더 다양한 사람 만나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은지, 뭐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웬만한 학교마다 한국인은 다 있어요. 다 있고 커뮤니티도 다 있어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그 한국인 커뮤니티의 규모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페이스북에 커뮤니티 있을 테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찾아서 그룹 같은 거 가입하시면 그래도 정보 같은 거 얻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 출신과 교류가 많은지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경기를 보러 다른 학교에서 온다거나 근데 일단 UIUC는 그 위에 시카고 대학이랑 좀 파티 같은 거? 연합 파티 같은 거 하는 걸 봤었고 굳이 막 직접적인 교류가 엄청 많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은 기숙사 추천하는지 저는 아파트 사기당해가지고 막판에 강제로 기숙사를 들어온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기숙사를 오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룸메가 있으면. 1인실 배정이 돼서 다행히 그거는 괜찮았고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했어요, 기숙사. 왜냐면 생각보다 요리 해먹기 귀찮아요. 그래서 학식 그냥 나가서 사 먹기 편하지, 화장실 청소 같은 거 다 해주지, 그 다음에 여기 빨래, 건조기 이런 것도 다 그냥 공짜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잘 돼 있고,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만약에 자취 알아보는 것도 귀찮고 집 계약하는 것도 귀찮고 하면 저는 기숙사 그냥 만족하면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꼭 챙겨가야 하는 생필품, 이건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진짜 총 들고 다니나요? 총 쏘나요? 막 안전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막 안전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캠퍼스에서 한 10분 거리에서 여기 교환학생 와 있는 동안 총기 사건이 2번 정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건, 사고는 어딜 가든 일어나요. 어딜 가든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너무 늦은 밤에 혼자 다니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 당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일단 이 학교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저는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여기 다니면서는. 근데 미국은 진짜 어딜 가든 동양인이든 뭐 유럽 사람이든 하도 섞여 있어가지고 인종차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생활했던 미국 교환학생이랑 대학교 때 와서 어떻게 다른지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일단 중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가 훨씬 미국을 즐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자율성이 생기잖아요, 대학생이 되면. 공부도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선택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가장 행복했던 경험, 그 처음에 신입생 환영 행사 했던 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막 풋볼 필드 엄청 크고 막 치어리딩 하고 있고 하이틴처럼 막 폭죽 터지고 그냥 되게 그 미국 바이브가 확 느껴져가지고 그 신입생 환영회 때 그 다음에 저는 스포츠 경기를 갈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는 그 바이브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농구.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미국 문화를 확 체감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외롭지는 않으셨나요? 한국 돌아오고 싶었던 적 있죠? 외로운 날들도 있었고 돌아가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해외에서 혼자 오래 살아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외로움을 그렇게 많이 탄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저는 명절 때 좀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추석 때 애들 막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볼 때 좀 외로웠고, 그 아파트 뒤통수 맞았을 때 그런 정도로 막 큰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땐 진짜 한국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한국 돌아가면 뒤처질까봐 걱정되셨던 적은 없나요? 불안했던 적 없나요? 그 걱정은 제가 교환을 오기 전에 했던 걱정이에요, 사실. 뒤처진다는 거의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경험을 저는 다 해보자 주의예요. 교환학생이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 교환학생을 안 간다고 해도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해봤자 인턴 한 번 더 하거나 뭐 자격증 한두 개 더 따거나, 저는 그게 과연 지금 당장만 할 수 있는 경험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나라 가서 6개월 동안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경험하고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불안하긴 했지만 이 교환학생이라는 걸 선택을 했었고, 와서는 그냥 즐기기에 바빴다?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심리 공부도 많이 했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냥 뭔가 스스로도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한 학기 동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못 해본 경험을 나도 또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뭔가 어느 한쪽이 뒤처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각자가 할 수 있는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굳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서 딱히 불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교환학생 yes or no? 저는 yes. 그다음에 미국 진짜 파티 많이 하나요? 술 진짜 많이 먹나요? 그런 거를 여쭤보셨는데 파티를 많이 하긴 해요. UIUC가 주변에 할 게 없어서 파티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학교예요. 근데 무조건 파티를 많이 하는 학교라고 해서 여기 있는 애들 전체가 파티를 많이 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가끔씩 갔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도 백화점만 가도 기빨려 하는 사람이에요. 저 완전 극내향인이라 가지고 너무 기빨리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파티를 많이 가진 않았고, 그리고 첫 파티에서 제가 술을 많이 먹고 토하고 그래서 첫 파티를 제가 스타트를 좀 잘못 끊어가지고, 파티 가면 술을 많이 마셔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신나서 계속 받아먹고 계속 이러면은 가는 거고 막 한국처럼 강권하고 바가지로 먹이고 오히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술 게임 같은 거는 그걸 비어퐁이라 그러나? 컵 이렇게 해놓고 그 공 던지는 거 아세요? 탁구공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 봤었고 한국처럼 막 딸기 당근 수박 참외 이런 건 안 하죠. 미국 가면 진짜 존잘이 맞나요? 뭐 하이틴 영화 같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존잘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운동선수 애들이 좀 잘생겼어요. 저는 아이스하키 보러 갔다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남자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랑 딱히 썸 타거나 연애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학기 초반에 에너지가 좀 많을 때는 행사를 많이 다녔어요. 동아리 행사도 많이 다니고 이게 점점 과제도 많아지고 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15학점을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가 시간 자체가 저는 많이 없었어요. 아니 좀 주말처럼 시간이 많이 나는 날은 친구들이랑 날 잡고 그냥 시카고 다녀오거나 그런 식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학업과 노는 것의 비율을 얼마나 설정을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학업 70, 노는 거 30이었어요. 교환학생은 좀 반대로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 너무 열심히만 살다가 오니까 어떻게 열심히 안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교환학생은 성적 잘 안 받아도 되는데 저는 대학원 생각이 아직은 약간은 있어서 성적도 다 잘 받아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학업 70, 노는 거 30 정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래 학기 끝나는 날 비자가 끝나요. 근데 그 비자가 끝나고도 30일 동안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서 30일 동안은 미국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안에 있는 거 기준이라서 저처럼 유럽을 가는 사람들은 미국을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냥 거기서 바로 자기 나라로 간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개 답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드디어 요청이 너무 많았던 교환학생 Q&A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환학생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중에 하나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꼭 와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행복한 교환학생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